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오늘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 이게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돈도 보내고 건강관리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찾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딱 하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투표는 왜 휴대폰으로 못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율 66%.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거, 뉴욕시 예비선거 투표율은요, 고작 7.2%입니다. 네, 7.2%요. 이 엄청난 격차에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예비선거가 문제입니다. 아니,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다는 게 그냥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정치 시스템 깊숙한 곳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정치인들은 왜 맨날 저럴까? 왜 국민을 위한 결정을 못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자, 이 문장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인은 오직 다음 선거에서 이길 생각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이게 정치인 개개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이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에 바로 이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특정 정당이 무조건 이기게끔 선거구를 막 기괴하게 쪼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본선거는 하나만화가 되고 진짜 승부는 그들만의 리그, 바로 저조한 투표율의 예비선거에서 다 결정 나버리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7.2%라는 숫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냐면요. 인구가 850만 명이나 되는 뉴욕시에서 고작 8,000표만 얻으면 시의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손에 도시 전체의 운명이 달려버리는 거죠.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선거에 투표를 하러 나올까요? 네, 바로 정치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극우와 극자 성향의 유골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과 표를 모을 수 있는지 아주 잘 아는 특정 이익 집단들이죠. 우리 같은 평범한 중도층 유권자들은요, 대부분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바로 극단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수의 아주 열성적인 극단적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만 정치에 반영되는 거죠. 이런 예비선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싱턴 DC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혼란과 기능마비 상태에 빠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텍사스처럼 아주 강한 우파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처럼 아주 강한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대다수 중도층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총기 문제나 의료보험, 기후변화 같은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 그러니까 온건한 중도층은 이미 어느 정도 해결책에 공감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예비선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정치인들은 그냥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답답해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정치인을 왜 저래? 왜 제대로 된 일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양극단 세력한테 말 그대로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 손에 이미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기술이죠.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정치를 바꿨는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버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처음 우버가 나왔을 때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었잖아요. 근데 상대는 정치적으로 아주 막강한 택시업계였죠. 우버가 쓴 전략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냥 우버 앱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자기 지역 정치인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한 거예요. 수천, 수만 통의 연락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과 시외에도 버틸 수가 없었죠. 결국 우버를 합법화했습니다. 보세요.
휴대폰으로 참여를 아주 쉽게 만드니까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아이디어를 투표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네, 바로 모바일 투표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아마 다들 제일 걱정하실 텐데 보안 문제는 과연 안전한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유권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공식선관위 앱을 다운받고요. 둘째, 주소 입력하고 인증코드 받고 신분증이랑 얼굴 스캔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요즘 은행 앱 쓰는 거랑 똑같죠? 셋째, 화면에 뜬 투표지를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 갖고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투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 안전하게 투표가 완료됩니다. 근데 이거 해킹당하면 어떡해? 당연히 이런 걱정 드시죠. 그런데 보안 장치가 정말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데이터는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되고 투표지는 당연히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심지어 내 표가 잘 들어갔는지 택배 송장 번호처럼 추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킹을 원천 차단하려고 데이터를 아예 인터넷이 안 되는 오프라인으로 가져가서 개표하고요. 만약을 위해 종이 투표지도 똑같이 인수해서 보관합니다. 소스 코드도 전부 공개해서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투표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덴버에서 모바일 투표를 시범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참가자 100%가 기존 투표 방식보다 이걸 더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100%요? 이걸 원문에서는 아주 재치 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오늘의 또 다른 주요 뉴스, 물은 젖어 있다. 그만큼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뜻이죠. 자,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준비가 된 셈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관문, 가장 넘기 힘든 벽은 바로 정치 그 자체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쉽게 얻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도입했을 때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 기득권 정치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인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벽을 넘을 수만 있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투표는 훨씬 더 쉬워지고 더 안전해질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고요. 극단에 휘둘리던 권력을 되찾아오고 이 지긋지긋한 기능마비와 양극화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이 이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진짜 문제는 과연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투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접근성의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